기원전 1700년 바빌로니아. 한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급 간 차별이 심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 평민은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나갈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민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고대 법의 기원인 함무라비 법에서는 똑같이 눈을 빼는 것으로 처벌을 제한합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똑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응보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통해 도덕적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정의를 위해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응보의 법을 윤리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변덕스러우며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요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칸트에게의 형벌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합니다. 바로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칸트에게 있어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도덕 법칙입니다.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살인범은 자유의지에 따라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즉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걸 감수하고 한 행위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은 살인범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 인간을 수단시하는 것이 아닌 사형이라는 형벌을 수단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칸트에게 응보주의의 본질은 범죄 억제의 효율성이나 예방의 문제가 아닌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떤 섬나라가 있다. 만약 그 섬이 곧 가라앉게 된다면 그 섬을 떠나기 전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감옥에 있는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과 생명권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칸트의 주장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칸트가 도덕 법칙을 중요시한 이유는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 구절.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놀라움과 경건함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을 지키고선 도덕 법칙이다.